네, 요즘 정치권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입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최근 민생 행보를 하고 계신데요. 일거수일투족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분, 오늘 연합뉴스 TV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정치 선언하신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습니까? 오늘이 딱 지난 6월 29일이니까 예.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딱 한 달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이셨다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정치인이 되신 지 한 달이 되신 건데 이런 어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의 인터뷰가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익숙해지지가 잘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런 기운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같은 질문, 같은 주제 반복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지치지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궁금하니까 예.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곤란한 질문이라든지 네네. 뭔가 검증대에 올라선 느낌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불편하시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글쎄 뭐 그거는 공직생활 할 때도 예, 좀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또 정치인은 뭐 국민 앞에서 다 좀 모든 걸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응당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될 일이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요. 뭐 대권주라서 평가나 검증을 받거나 이런 게 이제 익숙하시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유사한 질문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좀 다르게 해주시면 연합뉴스 TV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뉴스 TV 출연이 처음이셔서 네. 사무실이 이렇게 가까운데 저희가 너무 늦게 모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좀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예, 저희 뭐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익숙한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당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한 달 전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 정권 교체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은 분들을 뵙고 또 경청하고 이렇게 해서 진로를 이제 정하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이게 너무 오래 지속돼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머지않아서는 제가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입당 문제가 고민이 되고 어떤 선택이 길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지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뭐 정강 정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보편적으로 이 국민 전체를 위하는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는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뭐 의정 활동이라든가 당의 그 동안에 보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보수적이다, 예.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저 역시도 아무래도 야권 주자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든가 제 행보가 또 이렇게 보수적이다. 예. 좀 중도와 이런 것을 넓게 좀 포용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제가 받아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어떤 국민 전체를 좀 바라보는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입당 근데 시기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보도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입당, 또 어떤 보도는 광복절에 입당, 뭐 광복절 전에 정치적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이 보도들은 다 틀린 보도겠네요. 어떻습니까? 아유, 뭐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늦지 않게 예. 그리고 아마 뭐 저도 야권 주자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소위 캠프에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입이 돼 오셨는데 예. 뭐 이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야 뭐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고 국민의힘의 입당한 상태에서 뭐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제가 판단을 할지는 예. 그거는 조금 더 좀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예. 또 맞다고 확인해드리기도 어려운 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여쭙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랄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여쭤봐도 뭔가 입당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오늘 내려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예. 근데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윤 전 총장 본인께서 보수다 진보다를 가르는 게 지금 시대에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근데 이것도 이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신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인사는 보수다라는 거를 국민께 공개하는 게 될 텐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한다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수권 정당이 돼서 정말 그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이념에 매몰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실사구시 실용주의를 뭐 외교안보라든지 또 우리 국내 뭐 이런 경제,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다양한 선택의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념 편향적이 돼가지고는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당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여쭙는 것 같아서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반면에 입당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쪽은 최근의 보도로 따지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2번 정도 만나셨다고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은 입당은 아직이고 한 11월까지 시기를 좀 늦춰도 괜찮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밝히셔서 그런 의견도 참고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는 워낙 뭐 2번 뵈도 아주 짧게 뵈가지고 좀 뭐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견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거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완전히 180도의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결국 뭐 결정은 제 몫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지 않게 결정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나자 이렇게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때가 되면 누구든 만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바로 제안을 승낙하지 않으셨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지금 뭐 저도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또 최 원장님도 이제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다른 도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대권 도전 의사를 또 필요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 뭐 오늘 내일 뵙는 것보다 좀 제가 어느 정도 거취를 좀 정하게 되면은 막 전후해서 뵙는 게 좋지 않겠나. 뵈야죠. 뭐 안 뵐 이유가 전혀 없고. 다른 분들도 뵙고 이렇게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이제 따로 마련되면,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나. 제가
예. 결정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 전후해서 네, 좀뭐 지금 저 배도 예, 예. 특별히 뭐 이렇게 나눌 얘기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만남 제안에 있어서 명분이라는 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계파 충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친윤 반윤입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입당을 하지 않은 자연인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과 지금 당장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네. 그 명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저는 그거보다 큰 틀에서 뭐 이제 대권 도전을 또 선언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뭐 개파 문제에 대해서는 예. 뭐 제가 당 밖에서 뭐라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뭐 만나서 예. 또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들어보고 예.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하셨는데 그럼 바로 뭐 오늘 내일 그냥 만납시다 예.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최 원장님 만나서 별로 나눌 얘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좀 더 예. 조금 더 지나면은 더 할 얘기도 많고 또 좀 정리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조만간에 예. 아마 뵐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저도 뭐 많은 인터뷰를 접해봤습니다만 윤 전 총장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뭐 이제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캠프 인사들 중에는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을 만나봐야 사실 최재형 전 원장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계산들도 주변에서 혹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니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조용히 뭐 퇴근길에 뭐 둘이 만나서 비공개로 뭐 차 한잔 하거나 맥주 한잔 할 수는 있는 건데 예. 공개 회동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공개 회동을 하려 그러면은 또 들어가면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뭐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나와서 또 뭐 백풀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만한 거리가 지금 현재 좀 있겠느냐.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비공개로야 뭐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서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예.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만 네네. 하고요. 제3지대, 그러니까 즉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서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라서 안철수 대표와 제3지대에서 함께 가능성을 모색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하여튼 저는 우리 야권에 계시는 정치인들 예, 모두 다 원팀이 돼가지고 예.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혹시 그 중에 김동연 전 부총리도 포함이 되는 뭐, 겁니까? 그분도 야권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예. 저희들 뭐 얼마든지 다 뵙고 그렇게 해서 원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든 제3지대의 독자 세력이든 네. 정권 교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루킹 특검을 놓고 지금 홍준표 의원 등 야권에서요. 네.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지검장 하실 때나 중앙지검장 하실 때나 검찰총장 하실 때 제대로 봐놓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잘못된 것이다. 특검에게는 모순된 주장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말씀이긴 한데 예, 거기서 저희가 경찰 단계의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또는 구속영장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지휘해서 전부 청구를 해가지고 예, 지금 이 소위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검찰에서 송치 받아가지고도 꼼꼼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했고 그리고 특검으로 넘어갈 때도 사실은 뭐 대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지만 또 허익범 그 특검께서 또 친히 저희 사무실에도 몇 차례 오시고 예. 저도 이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를 했고 그때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 막
뭐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또 겪었던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들도 뭐 하여튼 저 인적 물적 그런 지원을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여론조사나 지지율 관련 보도는 종종 챙겨 보십니까? 글쎄 뭐 나오면은 아침에 예. 눈을 떠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은 예. 그 아는 분들이 링크를 해서 탁탁 보내주기 때문에 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 보시니까 그래도 신경은 조금 쓰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예.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보니까 네. 뭐 열어보면은 좀 올라가면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이 좀 괜찮고 예. 좀 안 그러면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또 이게 막 지지율이 내려가고 하면은 예. 이 원인이 뭡니까? 예. 이런 걸 제가 또 물어보게도 되고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정치 선언하실 네. 즈음보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또 네.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캠프 쪽에서는 이 하락세의 원인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상황이나 구조적인 거, 또 저의 그 개인적인 뭐 이런 뭐랄까 정치인으로서의 그 처신 또는 어디 가서 발언하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예. 좀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이제 어떤 기대와 여망이 이제 강했는데 예. 이렇게 나오면은 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또 뭐 민주당의 또 이런 컨벤션 뭐 이런 부분 예.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좀 어우러져 있고 예. 그리고 저도 뭐 나름대로 좀 냉정하게 예. 좀 판단을 해서 좀 뭐 고칠 거는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임기 말 대통령 중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지지율인데 40%를 넘나들고 있어서 절대값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윤 전 총장보다 더 높은 게 또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정치 선언 때부터 뭐랄까요 정권의 각을 세우셨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대통령께서 아직 받는 것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사실로 보입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선될 때 41% 갖고 당선이 됐는데 예. 지금 뭐 이렇게 4년 차에 뭐 이를테면 부동산 관련 법을 26번이나 고치고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바빠서 챙겨보시지는 못하셨습니까? 네. 예, 못 보셨으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인데 못 보셨으니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이재명, 이낙연 두 예비 후보가요. 자신의 맞상대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쪽 두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요. 윤 전 총장님께서는 자신의 맞상대고 나온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저는 지금 그 민주당 저 경선하는 걸 보니까 예.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우리 또 이낙연 총리께서 저렇게 또 치고 나오시니까 예. 결과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뭐 두 분 다 쟁쟁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알겠습니다. 네. 더는 여쭙지 않겠는데요. 어제 근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네. 두 후보가 냉정하게 평가하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 경험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고 뭐 두 분 다 아무튼 그 비슷한 맥락의 국정 경험과 관련된 그런 경험 부족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만 해봤지 뭘 알겠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게는 어떤 반박을 좀 주시겠습니까? 뭐 행정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
검사로서의 이 형사법 집행이라는 것도 형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이런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필드에 대한 그 분석과 이해가 없이는 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이런 그 경제 사건을 다루는 검사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그 두 생각도 분이 듭니다. 네. 검사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를 또 보는 것이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디 무슨 뭐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세계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이런 연관 효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지 않고서 수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뭐 경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무슨 엔간한 행정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검사로서 이런 다양한 이런 경제, 사회, 정치 이런 사건들을 다뤄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배우고 습득한 것도 절대 경험 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분들이 아마 안 해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반박 듣고요. 네. 자, 그리고 불편하실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매체가 보도한 부인의 이른바 동거설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종로 거리에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까지 등장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인 그 관련한 과거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만 말씀하시겠네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정치판이라는 게 아무리 참 뭐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예. 참 대한민국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저 사람들의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후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배후가 있겠죠. 저걸 뭐 그림 그린 사람 혼자만의 저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매체에서도 네. 캠프 측의 고발이 아니라 직접 고소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과거부터 예. 뭐 여러 진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민감한 정치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뭐 사이버 상으로나 뭐 하여튼 오프라인 상으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고 제가 아마 저거를 법적 대응을 하고 고소 고발을 했으면 10,000건도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과거에 그 한결에 오버 때 한 번 딱 고소한 것 말고는 예. 법적 대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법률팀에 예. 하여튼 저는 웬만하면은 법적으로는 대응하지 말라. 챙겨는 보더라도 예. 그러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전체 여성의 어떤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저도 지금 누가 뭐 고소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캠프에서 했나요? 예. 캠프 측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했습니까? 그건 저도 정확하게 고발이 누군지 그런 건 잘 모르고 좀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지만 하여튼 뭐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냥 우리가 그냥 피해자인 것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수하고 가자 하는 이제 입장을 늘 가지고 있고 예. 아마 이렇게 캠프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 아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호 공약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기존에 나왔던 여러 인터뷰 중에 아마도 힌트들이 좀 됐던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부동산 공약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1호 공약을 발표하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뭐 1호라고 해서 뭐 딱히 뭐를 1호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지금 아마 우리가 뭐 공정과 상식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시대적인 문제는 뭐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첫째가 이제 집 문제고 예.
둘째가 일자리, 그 중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팬데믹 문제가 아닌가.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또 모든 후보자가 다 이 세 개를 가장 중시하고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를 1번으로 할지는 저도 지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은 예.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상식에 의해서 그 뭐 공약이나 정책을 낸다면은 예. 각자 뭐 조금씩 그 뭐 포장만 좀 바꿀 뿐이지 방향은 거의 대동소이하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예. 뭐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공급이 너무 위축돼 있었다. 예. 이 투기 수요라는 것에 대한 철퇴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 투기 수요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충분한 그 어떤 실시간 필요한 공급을 해주면서 좀 이 부동산 공급과 집값 문제를 좀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그건 뭐 저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예. 후보들 간에 정당 간에 뭐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호 공약에 대한 힌트가 시청자 여러분께 됐기를 바라고요. 네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이 이렇게 가까운데 네. 저희가 처음 오신 것 같아서 네. 자주 뵙자는 말씀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다는 보도도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기획을 잡은 건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언론과 더 연합하고는 좀 떨어지겠지만 언론과 좀 더 소통하는 데는 여의도가 좀 낫지 않냐 하는데 예. 뭐 사무실이 이렇게 마땅하게 없고 지금 뭐 여의도로 옮긴다고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저희 뭐 하여튼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 그거는 나중에 예. 또 좀 한번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한번 좀 살펴볼 생각이고 예. 지금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네.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